최근 방위산업 관련 주가가 보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두고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주변국을 중심으로 방위력 강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값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국내 방산 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인 삼양컴텍도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삼양컴텍은 지난달 14일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는 4,272만 7,272주고 공모 예정 주식수는 1,500만 주이며 상장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입니다. 삼양컴텍은 지난 1962년 설립됐으며 지상 장비 방호 제품과 개인 방호 제품, 항공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의 K21 장갑차와 한국항공우주수리온 헬기에 각각 삼양컴텍의 방탄 세라믹, 방탄판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시험소 인증을 획득한 방탄 전문 시험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호황 속에서 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양컴텍의 매출은 2022년 586억 원에서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929억 원을 기록하며 늘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19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역시 지난 2021년 10억 원에서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538억 원을 시현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적 증가와 함께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컴텍의 지난 2022년 부채 비율은 206%에서 2023년 346%로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재무 구조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정부와의 계약 조건이나 수주 상황에 따라 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양컴텍 측은 제품 납부 전에 미리 자재 확보 차원에서 선수금을 받는데 선수금이 재무제표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가산되는 부분이 있었고 폴란드 수출 관련해 캐파를 늘리려고 공장을 증축해 금융 차입이 발생했다며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차입금 상환은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향후 공모자금이 들어오면 일부를 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삼양컴텍의 지배구조가 IPO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5년 삼양화학그룹은 삼양화학실업을 중심으로 한 삼양화학그룹과 제오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삼양화학공업 계열로 분리됐습니다. 제오홀딩스는 계열사로 삼양화학공업, 삼양컴텍, 삼양정밀화학, 미코하이테크, 현대오피스 3호부동산 투자회사 1호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삼양컴텍과 삼양화학공업 감사보고서 기준 삼양컴텍의 최대 주주는 화학원료 회사인 제오홀딩스이며 삼양화학공업, 삼양정밀화학, 미코하이테크가 삼양컴텍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오홀딩스와 삼양화학공업은 삼양화학공업 한영자 창업주의 아들인 박재준 대표이사가 자리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복잡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정보 비대칭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IPO 주관사가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남우 연세대 교수는 외국은 상장할 때 상장 주관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주관사는 수수료를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장에 대한 책임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상장 이후 유통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할 모든 주주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삼양컴텍이 퇴직 공직자를 사회이사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2022년 5월 퇴직한 병무청 정무직이 삼양컴텍 사회이사 자리로 이직을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했지만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8호를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조건의 병무청 소속 퇴직 공무원은 지난달에도 삼양화학공업 대표이사로의 이직을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취업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병무청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삼양컴텍 및 삼양화학공업에서 담당할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병무청 정무직 공무원은 병무청장이 유일합니다. 2022년 5월 13일 퇴직한 병무청장은 정석환 예비역 공군소장입니다. 정석환 소장은 공군사관학교 31기로 박재준 대표와 공사 동기입니다. 박재준 대표는 지난 1979년 공사 31기로 입학했지만
가업 승계를 위해 2학년 1학기 때 중퇴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업무 연관성과 퇴직 전 기관 임직원과의 내밀성 등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SG 전문가인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은 일반적으로 비상장 법인은 회사 옹호 내지는 CEO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선임되기 때문에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며 공직자가 관련 계통 기업에 들어가면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 기간을 두고 있는데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양컴텍의 이와 같은 사실 전반에 대해 구두 및 서면 질의를 진행했으나 회사 측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는 짧은 답변만 내놓았습니다.